먹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오늘은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ATM 컨스텔레이션 HD 스위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물은 나오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스펙들 그 다음에 기능들만 봐도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리뷰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블랙매직 디자인은 아주 예전부터 게임 체인저로 유명했죠. HD 스위처가 나오는 초반에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나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채널도 6개나 있고 뭐 이런 스위처가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하드웨어 패널을 별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도 충분히 사용을 했고 저도 그걸로 좀 한때 그래도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템 미니 시리즈가 나왔죠. 이것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HDMI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점점 더 보강을 하면서 아웃풋도 또 추가하고 약간 여러 가지 버전, 그 다음에 익스트림까지 아주 재미있는 버전들이 많이 나와서 슈퍼를 사용하는 익스트림까지 나와서 아주 핫하고 아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죠. 이렇게 핫한 게임 체인저인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다음 게임을 뒤엎을 걸로 나온 게 바로 이 컨스텔레이션 HD 스위처예요. 입력도 굉장히 많고 출력도 굉장히 많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정말 많아요. 와 진짜 좀 보면서 대박이다. 또 판을 뒤엎겠구나. 근데 이거 가격이 조금 비쌀 것 같은데? 하면서 내려보다가 야 진짜 얘네는 블랙매직 디자인은 진짜 상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이런 스펙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크기가 좀 HD 버전, 그러니까 원ME 버전은 크기가 좀 작아서 렉 쉘터를 껴야지 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렉 쉘터를 구매해야 되니까 이 기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추가된 가격이 나온다. 이 정도이지 않을까. 발열이나 뭐 다른 이제 뭐 만듦새나 터치감 이런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것들이 안 좋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 가격이면 바로 여러분 스위처가 필요하시면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매직 디자인닷컴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HD 스위처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로 강력한 HD 라이브 프로덕션 스위처. 세계 최고로 강력한 건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로 저렴한은 맞는 것 같아요. 원ME 모델은 10개의 입력을 제공하고 2ME 모델은 20개의 입력, 4ME 모델은 40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DVE 첨단 크로마키어, 그러니까 크로마키를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꿨나 봐요. 미디어 플레이어, 멀티뷰, 슈퍼소스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좀 특성화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방송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가지 생겼고요. 원ME는 10 채널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크기가 좀 작습니다. 얘는 따로 연장하는 그런 렉 쉘프를 구매해서 장착을 하셔야지 렉 케이스에는 맞습니다. 아니면 이게 휴대용으로 가볍게 상자 같은 데 넣어서 들고 다니시기에는 이게 적당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패널을 눌러서 스위칭 할 수 있고 여기서 메뉴 설정을 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나 하드웨어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0개의 3G SDI 입력을 지원하고요. DVE는 1개, 그 다음에 크로마키 4개, 그 다음에 16가지 방식의 멀티뷰를 지원한대요. 그 외에도 미디어 플레이어, 토크백, USB 웹캠 출력 등을 지원한대요. 이거는 모든 게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2ME부터는 슈퍼소스가 지원을 하고요. 2ME는 20개의 입력 채널, 12개의 출력, 그 다음에 2개의 DVE, 8개의 크로마키어를 지원합니다. 멀티뷰는 2개 있고요. 4ME는 40개 입력, 24개의 출력, 엄청나죠. 4개의 DVE, 그 다음에 16개의 첨단 키어, 그 다음에 4개의 멀티뷰, 12개의 DV를 위한 2개의 슈퍼소스 등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대규모 라이브 행사를 위해서 적합하대요. 프로그램 프리뷰 운영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프리뷰 운영 방식은 프로그램 단과 프리뷰 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프리뷰 단을 눌러서 미리 확인을 하고 이게 괜찮구나 하고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이렇게 팁바도 있고 컷, 그 다음에 오토 이 버튼이 있는 이런 거를 ME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ME 방식의 스위처입니다. 완벽한 전면 패널 컨트롤, 이렇게 전면에 화면도 보일 수가 있고요. 오디오 미터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다이얼들이 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물론 스위칭도 가능하고요. 컷 오토도 있고, 이렇게 스위처 버튼, 입력 버튼들이 있죠. 표준 컨버전을 지원하는 최대 40개의 3G SDI 입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개의 입력, 그 다음에 6개의 출력, 1개의 멀티뷰, 그 다음에 오디오 인, 아날로그 오디오 인. XLR 넣기에는 공간이 조금 협소한가 봐요. 그래서 55로 넣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USB 캡처, 토크백, 그 다음에 이더넷, 컨트롤할 수 있는 이더넷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점은 각 입력 자체에 업, 다운, 크로스 컨버터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스위처 SDI 입력마다 서로 다른 TV 표준형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HD 기준에, 그러니까 720이나 1080에 각각 다른 프레임의 영상들이 들어와도 이거를 다 컨버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ME부터는 1부터 30까지 SDI 입력 채널 중에서 오디오 채널 1, 2, 3, 4 신호를 2개의 마디 디지털 오디오 출력으로 루프 출력할 수 있대요. 그래서 외부 오디오 엔지니어들의 콘솔이나 그들의 장비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멀티트랙 믹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따로 믹서 없이도요. 이렇게 4ME를 보시면 안전을 위해서 전원이 2개로 되어 있죠. 백업 전원이 있고, 보시면 여기가 마디 아웃 2개의 채널 아웃을 할 수도 있고, 마디 인을 또 받을 수 있네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레퍼런스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멀티뷰가 4개의 아웃풋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대 24개의 3G SDI 출력을 지원하는데, 이 24개의 출력, 이 출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뭐 1번에 들어오는 거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를 각각 다 출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프리뷰를 몇 개, PGM을 몇 개씩, 또는 아마도 멀티뷰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피셜이에요. 제 피셜, 저의 피셜이고요. 제 내 피셜이고, 보통 억스에 멀티뷰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스위처들이 있어서, 얘도 이렇게 멀티뷰를 여러 개를 지원을 하지만 또 다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위한 USB 웹캠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TBS에서는 이 기능이 있었어요. 아주 먼 옛날에 한 5버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6버전에서도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버전인가 5버전까지는 USB 캡처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레코딩도 됐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익스프레스라는 블랙매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레코딩도 됐고, 이게 아마 OBS 같은 데서도 불러와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10년 전이거든요. 한 10년 전에는, 10년, 11년 뭐 이전에는 OBS 뭐 이런 Vmix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어가지고 저 잘 해보지는 않았는데, 캡처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디바이스로도 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죠. 펌웨어만, USB는 왜 있냐, 펌웨어를 위해서 있다,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아템 미니에서는 컨트롤도 가능해졌고요. 이제 지금 다시 돌아와서 USB-C를 통해서 캡처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웹캠 출력이 된다는 게 한마디로 얘를 웹캠처럼 인식해서 그 OBS, 줌, 미트, 스카이프, Vmix, 엑스플릭 같은 데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1M이 10채널 들어오니까 10채널이 다 입력이 되나요? 그럼 4M이나 40채널이 입력이 되나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 안 됩니다. 혹시나 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안 될 거예요. 아직은 안 돼요. USB로 나가는 대역폭이 작아서 되지 않고요. 그냥 아마도 PGM으로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러 개의 채널, 멀티로 채널 입력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컨트롤 패널 중에서 원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컨트롤 패널이 있죠.
일단은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얘는 0이고요. 소프트웨어는 그냥 무료로 제공해요. 하드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따가 밑에 나올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도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1, 2, 3, 4, 5 이렇게 뭐 숫자로 누르고 스페이스가 컷, 엔터가 디졸브 뭐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있어서 얘도 좀 빠르게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누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을 마우스에 들어가가지고 막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직관적이고 빠른 거는 이 하드웨어 컨트롤러겠죠. 하지만 가격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블랙매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사용하는 데를 종종 봤거든요. 굉장히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용도에 맞게 예산에 맞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벨, 카메라에 라벨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 뭐 레프트, 라이트, 뭐 동혁이, 뭐 영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라벨에 표시가 되고요. 탈리도 표시가 되고 오디오미터 같은 것들도 다 표시가 됩니다. 멀티뷰는 이렇게 생겼대요. 얘나 얘 이렇게 또는 이렇게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ME 모델에는 하나의 멀티뷰, 2ME 모델에는 2개의 멀티뷰, 그리고 4ME 모델에는 4개 개별 멀티뷰, 다 개별 멀티뷰라고 하네요. 개별 멀티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ME, 이게 멀티뷰가 하나가 있으면 1ME는 지금 이걸 사용할 수 있겠죠. 10개의 채널과 2개의 미디어 플레이어 하면 이게 다 한 화면에 보여요. 하지만 이게 한 화면에 보기 너무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1ME는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2ME 같은 경우는 10개가 넘잖아요. 20개 입력이잖아요. 20개 입력이 이 하나로는 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사용할 수 있게 각각 해서 여기다가 각각의 1, 2, 3, 4, 5, 6, 7, 8, 90, 11, 12, 13쭉 이렇게 해서 넣어서 볼 수 있게 4M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또는 용도에 따라서 멀티뷰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게 필요한 애들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4개, 7개, 10개, 13개, 16개까지의 개별 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DV, 스팅거 등의 방송급 트랜지션을 지원합니다. 믹스, 딥, 와이프 등의 기본 트랜지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사실 잘 쓰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한대요. 비디오 효과를 위한 내장 DV를 지원하는데 모델에 따라서 최대 4개, 그러니까 1ME는 하나인데 2ME는 2개, 4ME는 4개잖아요. 그 4개를 지원해서 3D 보더, 섀도우, 조명 기능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화면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자막을 얹힌 효과들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퀴즈 또는 스워시 효과를 사용해서 멋진 DV 트랜지션을 생성하면은 뭐 로고가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2ME, 4ME는 슈퍼소스가 지원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토크백이 지원이 돼서 SDI로 연결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블랙매직 카메라와는. 그래서 토크백을 스위처와 카메라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에 이렇게 헤드셋을 연결해서 하겠죠. 인터컴이 없이도 스위처와 카메라만 가지고 인터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전 버전들에서도 있었는데 스틸 이미지, 모션 그래픽을 위해서 내부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JPG나 PNG, BMP 같은 파일이나 TGA 같은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멈춰있는 스틸 또는 200프레임 정도의 그런 영상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TGA에서 애니메이션이 200프레임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율로박스 프로를 리뷰해봤는데 여기에서는 MP4 파일을 물론 SD 카드를 넣어서지만 MP4 파일을 영상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외장하거나 여기에다 메모리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영상을 집어넣어서 영상까지 플레이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ATM 첨단 크로마키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렇게 각 카메라의 앵글에 맞는 세트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한 공간에서 가상 세트를 구현이 가능합니다. 에미 하나당 4개의 업스트림 크로마키어를 지원하고요. 각 카메라의 키어를 하나씩 사용할 수가 있고요. 4개, 1ME는 4개를 사용할 수 있고 2ME는 8개, 4ME는 16개의 키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카메라에
말씀드린 대로 배경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슈퍼소스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아까 슈퍼소스가 나와서 이제 아템 미니 익스트림부터 추가가 되었죠. 여러가지 이런 송출 프로그램에서만 할 수 있는 걸 이제 스위처에서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다 얹혔죠. HD 비디오 표준은 모두 지원합니다. HD 그 다음에 FHD죠. 23.98 1080의 23.98p부터 1080, 60i, 60p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720도 이렇게 50p, 60p, 59.94p까지 지원하네요. 이건 비디오 표준이에요. 비디오 표준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채널마다 컨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지원을 하는 HD 소스 어떤 소스가 들어와도 다 같은 소스로 변환을 해서 송출이 가능한 겁니다. 전문 오디오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포에미 패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음향 믹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아까 본 것처럼 마디 아웃 두 개를 보내고 여기서 또 마디 아웃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서로 호환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멀티 트랙 카메라에 들어오는 30개의 오디오 채널이 여기에 들어가서 30개의 채널을 가지고 믹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명의 각각 다 다른 마이크를 차고 있고 30개의 카메라에 다 그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어서 오디오 소스가 들어와도 여기에서 뮤트하고 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제공한다고 했죠. 무료예요. 그리고 맥과 윈도우에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에 맞는 하드웨어 패널들이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이고 팁바도 있어가지고 이 타이밍을 디졸브 타이밍을 마우스로 디졸브를 할 때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일정하게 안 되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팁바를 이렇게 움직이면 좀 디테일하게 조정이 되잖아요. 이런 좀 직관적이고 더 디테일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더 좋겠죠. 스위처 안에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카메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SDI로 연결하면 블랙매직 카메라와 보시면은 블랙매직 얼사 브로드캐스트 또는 블랙매직 스튜디오 카메라에서 지원되는 SDI 카메라 컨트롤 프로토콜을 통해서 카메라로 전달되죠. SDI로 이 카메라들과 연결하면 색깔이라든지 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 노출 이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블랙매직 카메라 패널 또는 데크 등과 호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G2, 이렇게 모니터, 광 컨버터, 카메라 컨트롤 패널, 그다음에 하이퍼덱 미니 레코더죠. 그다음에 스튜디오 카메라 이 제품들과 다 연결이 돼서 토크백이 되기도 하고 카메라 컨트롤이 되기도 하고 레코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 놀랄 로짜 이제 가격이 나왔어요. 원에미는 148만 8,000원. 놀랍죠? 엄청 싸죠? 미쳤어요. 옛날에 텔레비전 스튜디오 그냥 옛날 완전 초기 버전 그 판넬 있고 뒤에 방열판 만지면 엄청 뜨거운 그 버전 있을 때 145만 원이었거든요. HD면 되고 스케일러도 하나도 안 돼서 딱 그 59.94i면 59.94만 받아야 되고 60i는 못 받아 이런 스위처였는데 근데 이 10채널에다가 뭐 DV도 있고 뭐 크로마키도 4개까지 지원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48만 8,000원 공홈 가격입니다. 미쳤죠. 2M이는 252만 8,000원, 4M이는 549만 8,000원. 2M이가 이 가격이라고 해도 싼데 미쳤어. 정말 미쳤어요. 미쳤다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8K도 있네요. 아템 컨스텔레이션 8K는 1,488만 원이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다른 원에미 스위처 보시면 300만 원부터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시면 정말로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보시는 대로 컨트롤 패널이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을 구매하시면 갑자기 가격이 확 뛰어요. 이렇게 445만 8,000원, 그다음에 2M이는 890만 원, 그러니까 거의 900만 원까지 뛰었죠. 보시면은 2M이 구매하시면 얘랑 얘 구매하시면 거의 125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패널들은 이 전 버전들, 그러니까 1M이부터 뭐 있었기 때문에 그냥 1M이 HD, 1M이 4K 이 버전들부터 있던 패널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때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서 크게 변동이 없고요. 또 하드웨어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쉽지만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총알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이렇게 카메라 컨트롤 패널이라든지 GPU 탈리,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에미를 렉 마운트를 하려면 이렇게 렉 쉘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품 등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본 그대로인데 원에미만 보겠습니다. 자, 총 입력 10개, 총 비디오 출력 6개고요. SDI 프리뷰 출력은 모든 6개의 SDI 출력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6개가 다 억스가 되니까 이 6개를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출력, 프리뷰 출력은 합쳐서 그럼 12개가 아니고 이 6개 중에서 골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SDI 속도는 1.5G, 3G를 지원하고요. SDI 출력을 다운 컨버트해서 지원을 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출력은 HD로만 지원을 하네요. 총 오디오 입력은 2개, 그다음에 토크백 하나 지원하고요. 웹캠 출력은 720p 또는 1080p의 프로그램 프레임 레이트 지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프레임 레이트 같아요. 프로그램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원하는 프레임 레이트. 그러니까 내가 60p로 선택을 했으면 60p, 59.94로 설정했으면 59.94p가 송출이 되는 것 같아요. 총 멀티 뷰스는 하나죠, 얘는.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컨트롤 패널 연결은 이더넷 패널 케이스 간의 직접 연결 및 네트워크 연결 허용. 그러니까 컨트롤 패널을 연결할 때 공유기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공유기를 사용해서 연결하면은 공유기 하나에 컨트롤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컨트롤도 여러 개 연결해서 하나는 스위처, 하나는 그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막, 하나는 오디오 믹스,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스위처에. 원에미는 오디오가 두 채널로 나가네요. 두 채널로, SDI로 두 채널 나갑니다. 자, 원에미는 SDI 오디오 입력과 출력이 각각 두 채널씩 되네요. 이더넷은 1기가까지 지원을 하고요. 탈리 출력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블랙매직 디자인 GPIN 탈리 인터페이스, 아까 가격 보셨죠? 그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면부 이렇게 생겼고요. 이 휠 조정해서 메뉴를 설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토크백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디오 표준입니다. SD는 지원하지 않고 HD 비디오 표준에 지원하는 모든 걸 다 지원합니다. 네, 비디오 샘플링은 422이네요. 그리고 색정밀도는 10비트까지 지원하네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스위처들에서는 12비트까지 지원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화질을 위해서는 이 비트가 좀 더 높은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I 규격은 이렇게 다양한 규격을 지원하고요. 업스트림 키 4개, 다운스트림 키 하나, 그러니까 DSK죠. 첨단 크로마 키 4개, 토크백 지원하고요. 리니어 루마키어는 5개나 지원하네요. 탈리 가능하고요. 라우팅 가능한 윈도우, 그러니까 화면은 16개까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6개 각 다른 화면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총 레이어는 7개, 패턴 생성기는 5개나 지원이 되네요. 미디어 플레이어는 2개가 있어요. MP1, MP2가 있죠. 각 미디어 플레이어에 필이랑 키 기능이 사용 가능한데요. 20개의 이미지 용량 20개를 넣을 수 있고 HD 기준으로는 20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미디어 풀 클립은 1080 60p가 있는 걸 봐서 영상을 지원하나 봤더니 여기에는 영상으로 되어 있는 파일은 없고 미디어 풀 비디오 파일 포맷에 TGA 시퀀스가 있네요. 네. 자, TGA 시퀀스로 영상을 지원하는데 이게 200프레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클립 길이가 3초 정도 되니까 애니메이션이나 루프 같은 그런 것들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오디오도 지원을 하네요. 아직 MP4나 MOV 같은 영상 표준은 지원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디스플레이, 전면 디스플레이 2.2인치인데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확인용으로는 충분합니다. 오디오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맥에는 이런 버전부터 또는 윈도우는 10부터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컨트롤 패널 무료로 제공하고요.
USB나 IP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업데이트는 USB나 이더넷으로 둘 다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USB로만 됐는데 이제 이더넷으로도 업데이트가 되나 봐요. 전력은 생각보다 조금 먹죠. 36W. 이 제품이 36W고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cm고요. 높이는 4.4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폭은 17.6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원해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구성은 이 제품이랑 아마 전원 코드만 들어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박! 하면서 계속 감탄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입력 채널도 많고 아웃풋 채널도 많고 기능도 많은 스위처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빨리 예약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스위처들 물량도 지금 딸리거든요. 엄청 딸려요. 아템미니도 막 예약해야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예약을 하러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먹바.